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대세입니다. 상식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진짜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대세고 앞으로도 대세일 거예요. 주류임을 자랑하시고 그걸 즐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네.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또 이게 윤일상 작곡가님까지 모셨는데 저희가 네. 아직도 이거 구독 버튼을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이 있다. 정치 오락실을요? 예. 그건 좀 문제가 제가 조금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구독한 비율이 20 몇 프로. 그냥 마음에 드는 게스트 오면 그냥 몇 번 보고 그냥 근데 이제 여러분들 사세의 확장을 또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특히나 대선 국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알리는 채널이 또 귀하지 않겠습니까? 귀하죠. 그래서 네.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또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이 돼야지 그 관련 알고리즘이 같이 뜹니다. 같이 뜨기 때문에 맞네. 정치 오락실 구독하는 게요, 사실은 민주진영 전체에 구독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구독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재명이 걸어온 길을 보면요, 네. 다 실천에 걸음걸이지 말로만 지친 적이 없어요. 실천을 항상 해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약속한 건 지키는 사람이고 그런 부분을 보자면 얘기를 안 하면 안 했지 뱉은 말, 그리고 자기가 실제적으로 봤던 느낀 점은 시행을 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한계는 있겠죠. 왜냐면 예. 동시에 다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네. 우선순위는 있을지어도 정말 우리 사회에 중요한, 우리 서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중요한 거는 반드시 한다. 그래서 나온 게 이재명 한다잖아요. 이거 잘라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한다는 것. 네. 그리고 어쨌든 같은 문화예술계 또는 동료 연예인분들도 이런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니 그분들한테 맞는 정책과 방향이 있으면 충분히 그분들은 또 그렇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이다. 듣고 실천할 힘이 있고, 사실은 잘 듣는 사람이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듣고 실천할 사람입니다. 중요합니다. 윤일상 작곡가님이 지금까지 작곡하신 곡 중에 이번 대선 선거송으로 이재명 후보가 한 곡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혹시 어떤 곡을 추천하고 싶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빨리 아모르 파티를 아모르 파티가 그런 뜻은 아니지만 자기 인생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파티가 돼야죠. 이제 국민의 파티. 국민의 파티. 예.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정치오락실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광고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대박114 대리운전 어플입니다. 연말 또 연초 시즌이라서 회식 자리도 당연히 많아지게 되고 윤석열 정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셔서 좀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맥주 한 잔을 먹더라도 반드시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야 됩니다. 대리운전을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빨리 배차가 되느냐. 대박114 대리는 부른 즉시 거의 바로 도착을 하고요. 두 번째,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요즘 대리운전의 경쟁력 중에 하나가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이나 요거를 되게 중시하게 보는데, 여기 내용 보시면은 제가 실제로 이용한 내역인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빠른 배차를 통해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대리기사님들의 100% 실명 확인과 보험 가입, 그리고 과태료 발생 시에도 100% 보장이 되는 게 바로 대박114 대리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용 금액의 10%가 적립된 건 당연 기본이고, 아래에 설치 링크를 통해서 어플을 설치하신 고객님들께는 모두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이용 내역이 있으신 분이 또 친구한테 추천 시 받은 사람, 보낸 사람 모두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하고요. 5명까지 추천 시에는 교촌치킨 세트까지 증정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는 대박114 대리운전 앱, 여러분들도 맥주 한 잔이라도 드셨을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박114 대리운전 어플이었습니다. 네, 정치오락실 2부 이어갈 텐데 2부로 바로 들어오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윤일상 1부, 야, 그게 진짜 역대급이었거든요. 한 주 동안 참 많이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다 있네요. 야,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센스가 역시 다이나믹 코리아. 다이나믹 코리아. 그래서 좋은 일일이니까. 맞아요.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윤일상 1부에 윤일상 작곡가님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거 다 날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구독만 하시고 제 건 보지 마세요. 그래서 윤일상 1부 보고 2부 보면 조금 더 이야기의 흐름과 맥락이 잘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또 이게 윤일상 작곡가님까지 모셨는데 저희가 아직도 이거 구독 버튼을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이 있다. 정치 오락실을요?
그건 좀 문제가 제가 있는. 조금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구독한 비율이 20몇 %. 그냥 마음에 드는 게스트 오면 그냥 몇 번 보고 그냥 아니. 근데 이제 여러분들 사세의 확장을 또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특히나 대선 국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알리는 채널이 또 귀하지 않겠습니까? 귀하죠. 그래서 네.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또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이 돼야지 그 관련 알고리즘이 같이 뜹니다. 예. 그러네. 네, 같이 뜨기 때문에 맞네. 정치오락실 구독하는 게요. 사실은 민주진영 전체에 구독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구독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분 네. 없었는데 역시 우리 또 멍청하진 않죠. 너무 똑똑하십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남겨놓을 텐데 윤일상 작곡가님도 유튜브를 또 계신 게 있어요. 네. 그 프로듀서. 네. 거기는 사실 음악이나 이런 비화 이런 것들 많이 좀 푸는 채널인데. 초창기 때 유시면 작가님 나오셨고 제 정말 친구입니다. 다행이지. 황현필. 또 예. 역사학자. 제가 보기로는 강선우 의원도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네, 나왔었죠. 타투이스트 도희 씨랑 같이 나왔고 그리고 대부분은 음악 컨텐츠. 예. 저희 정치오락실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텐데 네. 한번 가서 일단 보세요. 네. 뭐 이런 것도 있구나. 보고 한번 재밌으면 구독 좋아요. 재미없으면 그냥 저랑 안 보는 걸로 하시죠. 저도 굳이 뭐 저는 그냥 찐으로 저랑 소통할 분들만 원합니다. 대신에 저는 악플로도 환영이에요. 악플로도 계속 오실 분이라면. 계속 악플. 그러면 이제 그 악플로드는 구독을 하고 악플을 남겨야 됩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계속 악플 남겨주실 분은 오세요. 왜냐면 그 악플러들이 네. 구독을 안 하고 악플만 남길 수 있잖아. 그럼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신고 들어가요. 네, 금융실효. 근데 구독을 네. 하면 신고 우리 변호사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변호사가 7명이에요. 바로 금융실효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구독을 가짜 뉴스. 구독했다? 스탑해. 야. 네. 제욕만 해야죠. 제 가정욕 하면 뭐 그런 거는 국물도 그런 거는 금융치료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윤희산 작곡가 2부 이어갈 텐데, 자, 2부에서는 제가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문화예술인들이 보는, 그러니까 주위 동료들이 보는 이재명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하도 뭐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재명 대표는 뭐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우리 또 작곡가님처럼, 야, 그래도 이재명이 다른 건 몰라도 진짜 능력 하나는 정말 뛰어나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좀 주위에 좀 반응이나 이런 거 좀 보시기 어떠신가요? 주위에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치 상황이 아니고 진보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냥 음악 예술가적인 특징 자체가 기존 거를 갖다가 깨고 새로운 걸 창조해야 되는 게 직업의 어떤 숙명이다 보니까 보수적인 어떤 그 관념으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진보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을 좋아하긴 하는데 워낙 악마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역시 영향이 있구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전 국민이 다 받고 있다고 봐요. 근데 최근 들어서 당대표 되시고 나서 그 이후의 행보가 통합력이 상당하네. 그리고 어떤 정책 같은 것들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루어지네. 효용감이 있네. 이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문화 쪽에 관심이 있나? 그랬는데 그 얘기 질문 떨어지자마자 문화적 정책 토론회가 또 이루어지고 게임 산업에 관심이 있나? 게임 산업 육성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스폰지 같은 분인 것 같아요. 그 어떤 분야도 들으면 빨리 흡수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뭐고 진단을 해서 문화는 간섭하는 것보다는 지원을 갖다가 고르게 너무 한쪽에 쏠리지 않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말을 하고 다음날 실행이 들어가요. 그런 것들이 좀 남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하나 더 질문을 들어가면 그 문화예술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거나 뭔가 민주당에서 정책을 했을 때 그 정책에 대해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라고 혹시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도 그 정책으로 예를 들어서 표가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무슨 정책을 내도 쟤네들은 뭐 약속 안 지킨 애들이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정책으로 설득이 안 되는 건데 그 문화예술계인들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좋은 정책 공약 또는 어떤 문화 강국의 방향을 제시하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거라 보시는지. 저는 100% 있다고 봐요. 100%? 100% 있다고 보는 게 이재명이 걸어온 길을 보면요 다 실천에 걸음걸이지 말로만 지킨 적이 없어요. 실천을 항상 해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약속한 건 지키는 사람이고 그런 부분을 보자면 얘기를 안 하면 안 했지
뱉은 말 그리고 자기가 실제적으로 봤던 느낀 점은 시행을 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한계는 있겠죠. 왜냐하면 예. 동시에 다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네. 우선순위는 있을지어도 정말 우리 사회에 중요한 우리 서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중요한 거는 반드시 한다. 그래서 나온 게 이재명 한다잖아요. 아 맞아요. 이재명은 합니다. 무조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발전을 갖다가 좀 느리게 만드는 그런 요인분들이 더 두려워하죠. 그럼 또 의도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익을 개선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발목 잡기식으로 반대하는 거. 우리는 안 하는데 니네는 잘하니까 오히려 우리는 죽고 니네는 주목받네. 그래서 반대하는 거 외에는. 그리고 그렇죠. 제가 관찰했던 바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친노동이고 반기업이 아니고 국가의 이익이 되고 시민의 이익이 된다면 그 누구랑도 손을 잡을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네요. 전제 조건이 시민이 잘 살 수만 있다면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뭐 기업인들도 만나고 그분들에게 청취하고 그게 어떻게 많은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을지를 다 생각하는 거죠. 상생의 정치를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나. 근데 그게 대통령이 됐다고 갑자기 그 기조가 바뀔 이는 없죠. 그러겠네요. 더 확장되고 성남시에서 했던 좋은 정책 또 경기도에서 했던 좋은 정책이 더 확장되겠죠. 오히려. 그리고 실제로 본인들이 해왔던 그런 경험과 또 능력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이제 사실은 시 단위, 도 단위에서 국가 단위로만 업그레이드 하면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왜냐면 시에서 완벽하게 해왔고 그거보다 더 큰 금액인 도에서 완벽하게 했으니 이번엔 그냥 그걸 국가 차원으로 넓히면 된다. 웃긴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실행을 해서 전국적인 어떤 환영을 받았던 정책들이요. 자기 측근들이 낸 게 아닌 것도 많아요. 그럼요. 다른 시에서 다른 도에서 했던 거 갖다가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뭐 헌법이 잘못돼가지고 헌법을 갖다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법이 잘못된 게 없고 법을 실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시민을 위해서 가느냐 헌법을 갖다 무시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상식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가장 시민의 편에 선 상식적인 대통령이 만약에 되신다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 거죠. 좋습니다. 뭐 사실 극찬을 해주신 것 같고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한다는 것. 그리고 어쨌든 같은 문화예술계 또는 동료 연예인 분들도 이런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니 그분들한테 맞는 정책과 방향이 있으면 충분히 그분들은 또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이다. 듣고 실천할 힘이 있고 사실은 잘 듣는 사람이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듣고 실천할 사람입니다. 중요합니다. 네, 이번 제품 정치오락실에서 많이 광고했죠. 글루타셀입니다.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 혹시 들어보신 적? 그럼요. 쓰고 있어요 지금. 아 진짜로? 네, 진짜 찐으로. 아 찐으로? 쓰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제가 이거 보세요. 팔에. 제가 간지러움이 있으면은 막 긁어요. 이거 바르고 다 나왔어요.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환절기 때 또 이럴 때 되면은 사람들이 긁잖아요. 피부 트러블로 인해서 알러지 올라오고. 알러지 많고. 그럴 때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긁어요. 피부에 스크래치가 나고 그럴 때 철철. 그러지 마시라고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러스 요거를 사실 이렇게 그냥 가려운 부위에 툭툭 뿌려주시면 정확히 1분 이내로 굉장히 좀 순한 성분의 화장품이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많이 해소가 돼요. 비슷한 제품이 연고 제품이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막 발라야 되면 약간 좀 이물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클린해요. 그리고 실제로 금방 흡수가 빠르고 마르기 때문에 좋습니다. 옷 입어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루타셀 진짜 환절기 때 정말 많이 팔린 제품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그 의문이 있어요. 이거 신뢰할 수 있는 제품 맞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약국에서 팔고 있어요. 맞아요. 약국에서 판다는 얘기는 왜냐면 약국에서 한번 약품이 그 검수 들어갈 때 엄청 빡세거든요. 근데 약국에서도 판매할 정도로 굉장히 기능성으로 인정받은 제품인데 글루타셀을 여러분들 유인사 작곡가님도 쓰시고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써보시면 효과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도 이제 붙여드렸어요. 진짜로 남녀노소 노약자 이게 사실 약품이 아니고 화장품이기 때문에 순한 성분의 기초 화장품이기 때문에 자극이 없어요. 자극이 없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자극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기들한테도 맞아요. 남녀노소 어린이 애기 임산부까지 사용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글루타셀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루타셀이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이거랑 조금 이어지게 저희 정치오락실 또 공통 질문 중에 아까 얘기했던 하나가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요거고 두 번째가 그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야 이거 어떤 세상일까? 그러니까 아직 대통령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와 문화 강국 또는 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세상
여러 이제 해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윤일상 작곡가님한테 여쭤보면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정말 어떤 세상이 될까요? 당장에 전 세계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맞아요. 특히 중산층 또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지금.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만약에 그 자리에 가신다면 당장 그 다음날 그 해소되지 않겠지만 반드시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것이다. 반드시 사이다의 참맛을 보여줄 것이다. 이게 확신이 있어요. 임기 내에는 반드시 약속 지킨다. 사이다 같은 모습이랑 약간 그런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내란이 완전 종식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사실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뭐 그런 쪽에 사이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더 크게 봅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해나가야 될 뿐 진짜 사이다는 뭐예요? 얹혀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밥을 먹어도 계속 얹혀요. 삶이 힘드니까 경기가 안 돌아갑니다. 자영업자들 계속 무너지고 있고 그거에 사이다를 주는 게 일단 그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화 안 되는 사람한테 소화제를 주는 거구나.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자기의 삶을 숨을 쉴 수 있게끔 돌아가게 하는 거.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 그래서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님 그 출마 선언, 그러니까 그 영상 11분짜리 그 영상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먹사니즘을 넘어선 잘사니즘. 그렇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중요한 게 성장이란 키워드입니다. 맞습니다. 성장이 남의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그 성장을 갖다가 시민분들이 안 느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걸 갖다가 이제 전국민 지원금을 비롯해서 또 지역 화폐를 비롯해서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이게 되네? 지금까지 왜 안 했지? 사이다를 계속 마시네? 이제 사이다가 없어도 되겠네? 까지 되면은 아마 임기가 끝날 거예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어쨌든 핵심은 아픈 부분을 고쳐주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이다. 시민의 편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윤일상이 바라는 세상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 거죠? 굉장히 대동세상이죠, 사실. 바라는 게 그런 세상이고, 어렵게 대동세상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 착하게 사는 시민분들이 이런 정치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기 일에만 몰두할 수 있게끔.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냥 진정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기 본업에만 몰두하고 살아도 행복해지고 저녁에 있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가족과 함께 외식하는 게 너무 즐겁고 그래야지 이번에는 일상 공연 한번 어느 일상 제 밴드입니다. 어느 일상 어느 일상 공연 보러 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우리 편을 크게 봐야 된다는 거야. 야, 근데 이게 사실 웬만한 정치 평론가보다도 더 윤일상 작곡가님이 그 식견과 이게 잠깐만. 왜냐면 제가 시민이잖아요. 맞아요. 영원히 시민으로 남을 거기 때문에. 맞아요. 영원히 시민의 편 음악인으로 남을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자신있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정치인이 된다면 그러면 이런 얘기 못해요. 오히려 그래서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이 사는 우리 시민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좋습니다. 오늘 사실 너무 들을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고 이게 사실 정치오락실에서 뭐 하면서 커뮤니티에 많이 회자가 되는데 오늘 윤일상 작곡가님의 짤이 많이 돌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2부 시청자 질의응답으로 들어갈게요. 여기 아쉽네요. 이름이 뭐예요? 하오차이? 하오차이. 제가 오랜만에 서초동 왔어요. 서초동 하오차이. 여기 또 우리 자영업자분 잘 돼야죠. 언제나. 맞습니다. 또 너무 또 요리 잘해주시고. 근데 음식 진짜 맛있네요. 하오차이, 서초동. 맞습니다. 시청자 질의응답은 제가 일부러 질문지로 사전에 공유를 안 드렸는데 우리 또 정치오락실 저희 구독자시기 때문에 알아서 다 보고 오셨더라고요. 다는 못 봤어요. 제 악플만 봤어요. 그 악플 딱 하나 있는 거 그걸 보시더라고요. 그건 보이네.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뭐 이거예요. 윤일상 작곡가님 뭐 저 총선 때 뭐 특정 뭐 혁신당 뭐 저기 지지하지 않았어요 이거였는데 윤일상 작곡가님 박경미 후원회장이셨어요. 박경미 의원 민주당에 그런 분한테 다른 당 지지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두 번 다. 그러니까 박경미 후원회장이었어요. 실제로 강남도 많이 도셨거든요. 근데 그런 사실 그러니까 너무 요즘에 막 뭐뭐 카더라 막 이런 이야기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사실 리터러시를 스스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상식에 표현했는 시민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본격적인 시청자 질의응답. 가서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안 하면 되죠, 바로. 알겠습니다. 윤일상 작곡가님이 지금까지 작곡하신 곡 중에
이번 대선 선거송으로 이재명 후보가 한 곡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혹시 어떤 곡을 추천하고 싶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빨리 아모르 파티를 아모르 파티가 그런 뜻은 아니지만 자기 인생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파티가 돼야죠. 이제 국민의 파티. 국민의 파티. 예. 되게 저 너무 공감한 게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저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대중이잖아요, 이름이.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가장 DOC와 춤을 그거를 바꿔서 불렀잖아요. 그게 맞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귀에 익숙한 멜로디가 들리면서 사람이 호감이 가고 관심이 가는 거거든요. 따라 부르게 되고 저는 이게 그래서 아모르 파티가 사실은 가장 대중적인 멜로디만 들어도 아모르 파티 하면서 춤출 수 있는 나 이게 되게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사실은 전 연령대가 다 아는 노래잖아요. 지금 집회에서 많이 나왔던 이제 2030 위주의 분들이 불렀던 노래가 또 나이 드신 분은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 세대가 좀 이렇게 축제 분위기로 솔직히 선거라는 건 축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부를 수 있다면 더 좋을 거고. 그래서 아모르 파티를 추천했습니다. 그럼 이걸 빨리 선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저도 민주당이 그렇게 늦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번에 그 이원정 의원도 민주당이 그때 당시 대선 준비가 좀 허술했다. 그래서 저도 당 관계자분한테 전화를 좀 해가지고 빨리 선점하라고. 작곡가님이 추천한 본인 곡을 그럼 빨리 하면은 빨리 해야 돼. 승인하면 되거든요. 빨리 승인.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릴 상품은 바로 벨라잇입니다. 궁금하시죠? 멜라토닌? 맞습니다. 저 수면장애예요. 야, 이거 우리 작곡가님이 드셔야 때부터. 되겠네. 사실 식물성 멜라토닌인데 잠 안 올 때 요거 하나를 먹으면 30분 전에 먹는다. 그러면 정말로 잠이 솔솔 오는 30분에 제가 실제로 먹어봤거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살짝 설명드리면은 멜라토닌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인데 주로 수면 조절에 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연령이 올라가거나 또는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잖아요. 그리고 요즘 내란 중국 때 어땠습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면 호르몬 분비가 부족해져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 국내 최초 적포도에서 추출한 100% 식물성 멜라토닌,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보통 술을 많이 먹게 돼요. 술 기운에 잘 나고. 근데 그러지 마시고 건강하게 식물성 멜라토닌으로. 이게 여러분들 공항에서 면세점에서 많이 팔려요, 이 제품이. 왜? 여행 가면은 긴장해서 잠 못 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작곡가님한테 제가 요거는 그냥 선물로 한 통 드려볼게요. 근데 실제로 후기가 너무 좋아서 정치오락실에서 판매가 너무 잘 되는 제품이에요. 이게 특히 100% 식물성이네요. 맞아요. 합성 멜라토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역시도 제가 진짜 먹어봤는데 자기 30분 전에 하나 먹고 조금 있으면 졸려요. 그렇게 그냥 편하게 주무시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정치오락실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구매를 하시면은 정치오락실에서 샀다고 하시면 혜택을 많이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건 빨아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알약 그냥 먹고 물이랑 같이 삼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정치오락실 인기가 많은 상품 벨라잇이었습니다. 창님이 주신 질문인데, 윤희선 작곡가님 이번 대선에도 이재명 대표님 선거 도울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대중음악계는 이재명 정치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법 사냥으로 사회적 이미지가 나빠져서요 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우리가 좀 전에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거 도울 계획 있나요? 짧게. 하고 있잖아 지금 그냥. 자, 그렇지. 정치오락실 여러분들 나오신 것 자체가 지금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저 대표님 같이 왔는데 소속사 대표님 오기 직전까지 반대를 왜? 죄송합니다. 또 감사드리고요. 싸울 뻔했어요.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게 참 우리 지지자들도 그냥 참 뭐 마음에 좀 빛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여러분 상식 편에 계신 시민들과 함께 하려는 의도지 어떤 제가 보는 정치적인 의도 전혀 없습니다. 그것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는 그리고 반대적인 진영에 있는 분들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정치오락실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프로듀서를 구독해주시면 사랑합니다. 야, 근데 이렇게 연결이. 처음에는 내 거 잘 안 해도 돼 이러다가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제가 링크 남겨놓을 때 한번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코코님 질문입니다. 세 번째. 민주정부 취임식을 만약에 광화문 광장에서 한다고 하면 민주 국민들이 만약에 그날 취임식을 우리끼리 하고 싶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그날 어떤 무대로 어떤 노래를 조금 해서 좀 꾸며주시고 싶으신가요? 민주정부 취임식을 다 크게 광화문에서 한다.
그럼 그날 만약에 윤찬 작곡가님이 뭐 어떤 무대랑 뭐 다 권한이 있다고 치면 그러면은 일단은 대표곡을 다시 만난 세계를 할 것 같아요. 다시 만난 세계. 작곡가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해서 이 작곡가님 노래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요번 그 12.3 이후에 광장에 모인 모든 분들한테 가장 상식이 되는 또 상징이 되는 음악이 그 음악이었던 것 같고 가사도 그렇고. 네, 가사도 그렇고 작곡가 누군지 모르고 예. 그 작곡가가 그런 의도로 쓰지는 않았겠지만 그 다시 만난 세계라는 제목 자체가 너무 찡해요. 그리고 진짜 다시 만난 세계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 세계를 또 지켜나갈 맞아요.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 대통령 혼자 못합니다.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렇죠,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끝까지 지켜줘야 되고 그래서 다시 만난 세계를 필두로 해서 모든 분들이 같이 춤추고 또 울 수 있고 때로는 또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드라마틱하게 한편의 뮤지컬 같이 그렇게 만들어 시민들과 함께 떼창할 수 있게 저도 연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럼 혹시 그 끝에는 그럼 또 아모르 파티로 또 장식해도 되죠? 그거 아니고 무슨 곡이 있습니까? 대보세요 한번. 있으면 얘기를 해봐. 그러네. 딱 아모르 없잖아. 엔딩은 아모르 파티. 인정. 그럼요. 예, 인정입니다. 고급스타도 좀 부르고. 좋습니다. 끝사랑. 이제 끝사랑. 그런 것도. 제가 끝사랑 너무 좋아하는 노래. 애인 있어 이런 것도. 그러니까 너무 대중적인 음악을 또 너무 진짜 은민이나 또 이제 올라가서 맨발 벗고 또 올라가야죠. 그렇지. 그게 바로 축제지. 그렇죠.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이수사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윤일상님이 작곡한 gem성공장 음악 벨소리를 자기는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요건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언제부터 스스로의 재능을 알아보셨는지요? 그리고 아이들 재능 적성을 어찌 찾아야 하나요? 그러니까 아마 좀 아이를 둔 부모님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조언을 주신다면. 저는 6살 때부터 곡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이제 뚱뚱거리기 시작했고 오늘 아침에도 애들 일어나기 전에 한 3곡 정도 쓰고 오늘도? 그게 저는 삶이거든요. 그냥 재능을 알아보고 뭐 자시고가 없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음악과 함께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고 그게 변화되지 않을 뿐이지 그냥 계속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옆에서 봐주려고 노력합니다. 되도록 간섭하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 싶은 길을.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의 운전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괜히 핸들 잡지 말고 그냥 핸들이 여기 있다 정도. 그리고 빨간불 켜지면은 멈춰야 된다 정도만 옆에서 팁을 주고 나머지 운전은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좀 기다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재능도 사실 분명히 보이죠. 어떤 부분에 재능이 있는 게 보이는데 그걸 갖다가 또 아빠가 음악을 한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지 않고 요런 길도 있다. 저런 길도 있다. 사실은 교육관도 상당히 굉장히 약간 또 민주적이시고 제 인생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본인 인생을 좀 그냥 혼자 그러니까 아이들 재능 적성은 어찌 찾아야 하나 요걸 이제 여쭤보신 거긴 한데 그냥 관찰이다. 그거의 핵심은 관찰해보고 가장 즐거워하는 거 그걸 갖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갖다가 좀 더 재밌게. 좋습니다. 코딩이다. 그럼 코딩을 관련 책을 슬쩍 놔둔다든지. 그러니까 산타처럼. 그렇죠. 아이들의 산타.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작곡도 많이 하시고 히트곡도 엄청 많으셔서 유명하신 분인데 여기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나요? 그러니까 작사 작곡을 받지 말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위에 압력이 있어서 곡을 쓰지 말라고 한다든가 뭐 표절 시비를 건다든가 뭐 작사 작곡한 곡을 방송에 내보내지 않다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렇게 다루셨어요. 별의별 거를 다 봐서 혹시나 작곡계에도 뭐 그런 외압이나 어떤 눈치 보기가 있는지 그런 게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다 정도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뭐 이제 90년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방송국 자체의 심의가 너무 셌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뭐 애상 이런 곡들 있잖아요. 쿨의 애상. 그 KBS에서 금지곡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띠삐차고 이런 가사들이 청소년의 사형의식을 조장한다. 그렇게 검열이 심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런 압력이나 그런 건 많았죠.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 이제 정권에 따라서 좀씩 있다. 좀 그런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슈퍼 럭키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스타 작곡가신데 음원 수입이 가장 많은 효자곡은 뭔가요? 나 이거 난 딱 알 것 같은데. 뭐요? 나는 아모르 파티일 것 같아. 솔직히. 그거는 그때 다르고요. 역대 통계를 안 내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히트곡들이 좀 그래도 운 좋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르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고르게.
한 20곡 정도 되는 곡들이 좀 그때그때 따라서 리메이크도 많이 해주시고 네. 해서 꾸준하게 형평성이 일률적으로 네, 많이 꾸준히 좋아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효자가 여러 명 있는 거네. 효자, 효녀가 많죠. 효자, 효녀가 많은 네, 거네. 네. 아, 좋습니다. 뭐 시청자 지지능답이 이 정도로 네. 하는 걸로 하고. 어려운 게 없네요. 아, 어려운 게 없어요. 예, 예. 덕분은 워낙 네. 잘해주시니까, 예. 너무 착하시다. 오락실답지 않게. 예. 아니, 근데 또 저희 지지자분들이 유미선 작곡가 또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댓글은 많이 달렸는데 대부분 이런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응원합니다. 뭐 너무 고맙습니다. 착하세요, 다들. 그래갖고. 그리고 실제로 막 집회도 많이 나가시고 그러셨을 거 아니야. 마스크 쓰고라도. 사실 저 유지 작가 헤어스타일만 봐도 딱 유미선 작곡가님이라고 딱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몰래 막 그 식당에서 돈 내주고 하시는 분들 진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그런 분들이 진짜. 있구나. 예.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저 얻어먹는 거 안 좋아합니다. 예. 제가 요건 제가 얻어먹어요. 오늘, 그럼요. 오늘은 제가 당연히 내야죠. 저희 게스트 오셨으니까 당연히 제가 모셔야 되는 거. 따로 그 희두 씨랑 연락하면 제가 살게요. 그때는, 뭐 사주실 건가요? 원하는 거. 원하는 거. 저는 짜장면을. 소주가 그렇게 좋아? 소주 좋잖아, 소주. 소주 짜장면 딱 좋네. 저는. 소주 짜장면 안 어울리잖아요. 진짜. 소주 라면. 그건 어울린다. 그건 어울리네. 오케이. 왜냐면 희도가, 저는 여러분들 입이 고급이 아닌데, 희도가 또 소고기 이런 거 좋아하거든. 소고기? 예. 희도가, 소고기 사줄 수 있죠. 근데 희도가 먹자고 할까 걱정이네. 좋아요, 사드릴게요. 요 동네에 또 맛있는 데 많이 있어요. 소고기 삼합지 기가 막히게 있습니다. 그래요? 예. 나중에 그럼 제가 희도하고, 맛있어요. 부위별로. 알겠습니다. 제가 같이 오자, 같이. 우리 피디님도 피디님도 같이. 자, 즐거운 정치오락실의 광고 시간. 자, 당당 때문에. 자, 이게 뭐냐면, 밥 먹고 식후혈당 확 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졸리고 막 혈당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요거 한 번 먹어주면. 저 밥만 먹으면 졸려요. 그게 혈당이 확 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럴 때 이 당당 때문에 요 한 포를 먹어주면은 혈당이 확 내려간다. 또 하나 더 있어요. 당 때문에. 어떤 정당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왜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먹게 되거든. 그럼 어떻게 돼? 혈당이 올라가죠. 그럴 때 당당 때문에요. 식사하고 나면 졸리신 분, 피곤한 분, 식습관으로 식후혈당 수치가 높아 고민이시던 분들이라면 이 한 포가 필요하다. 혈당과 혈압 관리에 좋은 5가지 국내산 부원료를 이 한 포에 담았습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구치뽕나무와 천연 인슐린인 여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구아바이, 뽕나무잎, 그리고 혈당 잡는 데 유명한 돼지 감자 추출물. 좋은 거 다 들었네? 좋은 거 다 들어갔어요. 그 원료 배합이 핵심인데 요게 바로 100% 식물성 원료 그대로. 자, 요거 이렇게 따서 마셔주면 되는 거예요. 알약으로 된 것도 있고 한데 이거는 액상으로 돼 있잖아요. 이건 장점이 뭐냐? 흡수가 빠르다. 원래 액상형이 흡수가 빨라요, 알약보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소통하는 당뇨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거론된다. 그러니까 입소문이 너무 많이 나 있어서 실제로 이거 들어가서 후기가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후기 보시면 와, 이게 정말 과장 광고가 아니구나. 그걸 느끼실 수 있고. 일단 먹어봐야죠, 뭐. 드셔보세요. 맛도 깔쌈해요, 그냥. 전혀 안 쓴데? 전혀 안 써요. 자, 정치오락실 구독자들한테만 특별히 고생 많으셨다는 뜻에서 특별보다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6개월 후 구매 시에 11분 분량 플러스 10포를 더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오락실 보고 구매했다고 남겨주시면 여러 혜택들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당 때문에였습니다. 네, 당당 때문에. 오늘 진짜 많은 얘기 나눴는데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어려운 자리임에도 사실 흔쾌히 소속사 대표님과 싸우면서까지 나와주신 우리 유일찬 작곡가님께 싸우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직전까지 너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혹시 끝으로 못한 말씀이나 아니면 우리 민주 시민들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지금 다들 이제 대선에 합류해서 다들 각자 역할을 하실 텐데 우리 시민들이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대세입니다. 상식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진짜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대세고 앞으로도 대세일 거예요. 주류임을 자랑하시고 그걸 즐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